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죠. 이제 그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다시 또 내려앉고 내일 되면 화창하고 쾌청한 그런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현재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과연 이 먹구름이 언제 거칠까요? 거치고 나면 또 화창해지겠죠? 여러분, 부동산 어려울 때는요, 화창한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밝은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심, 걱정, 먹구름이 있다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또 꼬꼬 박사 강의를 통해 재개발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는 내리진 않겠지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안 오르거나 내린다면 우울하시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지금 투자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 또 다세대 주택, 상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투자의 어떤 방향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한 3, 4년, 4, 5년 동안은 투자처를 좀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만 보면은 또 아파트 폭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실 분, 또 투자를 안 하셔도 적어도 부동산 세계에 흘러가는 걸 공부하실 분들은 저희 아시아경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재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재개발 투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가액 그리고 조합원 수 일반 분양분을 좀 알자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 우리 무언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 속도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분쟁이 없는 조합원의 동의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다 이거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가 종합 동의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재개발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권리가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건 재개발에서는 이제 헌집을 내놓고 현물 출자를 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하고 새 아파트,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 출자를 하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일까, 현물 출자의 비율이 얼마일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표현이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좀 보시면서 권리가액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리가액을 알게 되려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역이 지정되고 먼저 앞에서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수립되고 조합 인가가 나고 사업시 인가가 나고 나면 이때부터 권리가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두 개의 감정평가 회사, 두 개의 감정회사가 100% 전수 검사를 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회사가 낸 감정가를 나누기 2, 산술평균을 해서 감정을 하고 권리가액을 상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투자, 사업시행까지 갈 때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수학 공식처럼 또는 과학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시는 분들, 그런 전문가들이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구역 지정이라든가 사업시 인간 나기 이전에서는 무조건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은 사실은 땅값들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새 집은 공시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시가격의 150%니 뭐니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엉터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평가한 사례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가격이 비례할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때 이거라도 알면은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주택 공시가격이 높은 걸 사는 거 좋은데,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기회가 있다.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낮다라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수많은 한국감정원이라든가 나라감정 이런 담당자들과 이렇게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추론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 권리가액 공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차윤원 대표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리가액이라는 부분인데요. 권리가액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대지, 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8평일 수 있고 10평일 수 있겠죠. 대지 지분, 그리고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참여하지 않거나 이제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데, 요게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권리가액은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다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땅 동네 전체는 다 같이 오르고 내렸다 하더라도 다 같이 내리기 때문에 한 기준일만 있기 때문에 모두 조합원들이 동등하다는 거죠. 조합은요, 가급적이면 공시지가가 낮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으면 비싼 이자를 빌려다가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주비는 사업할 때까지 조합원들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낮은 시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익이 해가지고 이주비를 적게 두고 또 우리가 이 금융비용이 적게 발생된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이 적기 때문에 10년 또는 8년 이렇게 이후에 이 사업 이익을 나눠줄 때 그만큼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볼 때는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정률이겠죠. 감정을 보통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의 눈과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률이 높은 걸 샀을 때 내 대지 같은 10평을 가지고라도 공시지가도 갖고 한다면 감정률이 높은 게 좋겠죠. 보통 감정률을 할 때는요, 도로에 붙어있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도 중요하고요. 편의시설과의 가까운 거리, 학교에 가까운 거리, 또 역과에 가까운 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은 감정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보상가 규정입니다. 여기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평당 보상가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이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 철근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지고, 이 건축물은 자재이기 때문에 잔존가치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국토부에 가서 보면 건축 어떤 건물은 잔존가치율이 1년이 지나면 0.1 1%가 감가된다. 이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구조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자재를 계산하면 평당 보상가가 잔존가치로 나오겠죠. 그러면 권리가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개발 이익 비례율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과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전체 계산한 게 종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조합원이 가져갈 아파트와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팔아서 건축비를 대야 되는 거죠. 일반 분양분을 계산을 하고, 임대주택은 원가에 지어서 그냥 똔똔이로 짓다고 할게요. 그냥 지어서 우리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내서 임대주택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거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걸 종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이주비 줘야 되죠. 금융비 발생해야 되죠. 사업 조합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내야 되죠. 공사비 내야 되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종후에 평가된 자산을 자산에서 사업비를 빼면 종전 자산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이익 비례율이 나오는데 개발 이익 비례율이 많을수록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봤을 조합원 수는 적고 일반 분양은 많은 지역이 이익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110%에서 또는 140%까지도 개발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은 조합원들이 가져갈 이익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리가액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남산타운이라든가 영등포 1-4구의 아크로타워 여기들도 이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서 돈을 다 나눠줬죠. 세대별로.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의 비율대로 자기가 이익 나눈 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청산할 때 집값도 올랐는데 꼭 또 나중에 1년 또 2년 있다가 5천만 원, 7천만 원 나면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와서 꽁돈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뉴타운들 보면은요. 일반 분양분이 아예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사업성이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건 뭐죠?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건축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많다. 추가 부담금은 많은 곳들은 안 좋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려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고 또 만약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익이 많으려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겠죠. 이 이익금이 있어야만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개발 이익 비례율을 계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건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례율이라는 건 개발 이익 비례율인데요. 권리가액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건 대지 지분 곱하기 공시지가, 이건 사업시의 인가율 기준의 공시지가 곱하기 감정률. 잘 모르시면 그냥 130%,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들은 130%,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40% 이렇게 두시고요. 상가라든가 이거 대류변에 있겠죠? 이런 것은 150에서 한 180% 정도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감정률이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일지라도 도로를 많이 끼고 있고 땅의 가치가 높으면 감정률은 높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건축 면적에다가 평당 보상가, 건축물이 갖고 있는 재료에 의한 잔존 가치를 곱하면은 보상가가 나오는데 감정가와 보상가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재개발지나 이런 건설사들한테 이런 식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한 적이 있던데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정말 근사하게 맞는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이 강의 통해 봤으니까 요거만큼은 적어놨다가 정 모르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좀 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버는지를 좀 알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하려면 이제 기본 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건축 제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노후도가 막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합원들 동의가 50%가 되면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요. 조합 인가는 75%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합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의 인가고요. 그 이전에 건축 심의를 받는 건데 사업시 인가는 그냥 간단하게 건축 허가다라고 생각하세요. 용어가 좀 어렵다. 29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라고 하고요. 30세대 이상은 사업 시행 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적용하는 법률도 대부분 비슷한데 사업 시행 인가가 훨씬 더 까다롭고 적용 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면 관리 처분한다. 관리 처분한다라는 건 내 아파트 살 걸 동호수를 추첨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청약통장 가지고 막 여기 들어오죠.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공급량이 많은 것 같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급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서울에는 낡은 주택은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새로 들어갈 정말 양질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고공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좀 완화돼서 우리 서민들도 좀 깨끗한 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리 처분하고 나면 이제 이주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면 입주, 준공하고 입주를 하죠. 입주할 때 입대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재개발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산 지분을 권리가액에서 한 50% 정도를 이주비를 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관리 처분할 때 자기 집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의 10% 정도만 입금을 시키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무이자라고 해봐야 조합에서 사업해서 사업 성공 많이 되면 이자 내주는 거겠죠. 그래서 무이자로 입주를 하고 무이자로 갔다가 입주할 때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후에 달콤하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잘 선택하면 한 보통 입주 후 한 2년 정도 되면 다 분양 끝나고 조합을 이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는 잉여금을 조합원한테 나누어 줍니다. 이때 기분이 좀 좋죠. 근데 항상 중간중간 팔고 나가더라도 다음 조합원이 승계 조합원이 돼서 이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사업성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 부담금을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하는 만큼은 적어도 그 지역의 사업성 정도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권리가액 정도를 알고 투자하시면 투자가 더 흥미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권리가액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